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 관련된 기사들을 종합 전달하는 오네어 이정수 이사. 이상민 팀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지금 분양이 시작된 반포 원베일리 아파트가 있는데, 저희가 건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왜 아파트 관련된 기사로 오늘 시작을 하냐면, 많은 매수자분들이 좀 물어보세요. 아파트를 선택을 할지 아니면 건물을 선택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교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사의 내용부터 우선 설명을 한번. 그 레미안 원베일리는 이제 지난해 8월에 입주한 이제 신축 아파트입니다. 같은 지역에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와 함께 이제 반포동 일대 대장 아파트죠. 네, 위치는 이제 신반포역 뒤쪽으로 좀 위치하고 있고요. 해당 매매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민 평수인 84제곱미터가 이제 55억에 매매된 사례가 이제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게 지금 또 10%가 오른 거더라고요, 지금. 네, 기존에 6월에 이제 50억에 계약이 됐었는데, 이제 최고가를 한 번 더 갱신하면서 이번에 55억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매매가가 10%가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냐 건물이냐를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사실 위치로 보면 너무 좋지. 고속터미널 역에도 붙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 접해 있고, 올림픽대로 바로 탈 수 있고, 요 정도면 차가 없어도 될 것 같아. 차 없이도 모든 생활이 다 가능한, 백화점 앞에 있고, 터미널 앞에 있고, 지하철 앞에 있고.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거는 아파트 가격이 이게 맞느냐?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지금 55억, 기사가 난 국민평수 55억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려면 LTV 기준 얼마나 나오는지, 그 다음에 현금 투여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 건물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이제 LTV라는 이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데요.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지역이어서 LTV를 50%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또 다주택자라면 30%까지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상당히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55억 기준으로 50% 기준 따지면 대략 현금이 한 25억 정도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25억 정도 들어가서 여유가액이 더 있다면 건물 투자를 할지, 아니면 강남의 아파트로 이 55억을 주고 들어갈지, 그 두 가지 선택 중에는 저는 그렇다면 거리는 좀 떨어지더라도 실주거할 아파트 하나 매입하고 나머지 이제 금액으로 투자를 더 한 번 더 감행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현업인지 몰라도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실거주 한 채를 55억짜리 아파트를 들어가는 거는 정말 올인일 것 같고요. 사실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건물 가질 여력도 되시겠지. 그래서 이거는 딱 맞춘 현금일 때 기준이고, 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분산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공담이나 이런 여력을 좀 활용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담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건물보다는 아파트가 원저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상도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파트 한 채 같은 경우에는 12억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실거주하고 장기 보유할수록 세금에 대해서 혜택이 많아요. 사실상 거의 세금이 나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1주택은 가지는 게 무조건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의 증식에 있어서는. 그러고 매각을 하셨을 때도 세액에 대해서 크게 손해를 안 보고, 아니면 담보로, 공동 담보로 설정을 해서 큰 현금을 들이지 않고 추가적인 건물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1주택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주택을 먼저 매입하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고, 아파트를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파트를 두 채를 살까, 한 채 더 살까, 아니면 건물 살까, 여기서의 선택은 저는 무조건 건물 삽니다. 저도요. 여기서의 또 이유는, 아파트는 규제가 쉬워요. 건물은 대출이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어떤 규제를 했을 때, 건물은 웬만한 규제가 임차인들한테 전가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상당히 타이트하잖아요. 임차인들이 힘들어지면 시장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규제를 임대인한테 해버리면 그게 임차인에게 전가가 돼서 시장이 망가집니다. 근데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쉬워요. 누군가가 임차인이 대신 피해보거나 전가되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팀장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러면은 상민 팀장도 건물을 더 높게 평가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현업에서 이사님들 당연히 느끼겠지만 지금 매수 수요가 굉장하죠. 매수 수요는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거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건물 투자에 있어서는 수요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훨씬 더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게 생각을 하고 우선은 사실 저희 어릴 때 보시는 시청자분이 좀 어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어릴 때는 건물주는 좀 어나더 레벨 진짜 건물주는 약간 급이 다른 느낌이었는데 요즘 아파트가 약간 꼬마 빌딩과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다 보니까 와 이게 건물주의 벽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졌구나 이게 저는 제자리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세금 혜택이 있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정 현금을 모았을 때 투자가 아파트가 훨씬 쉽고 정보 캐치가 좀 수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로 좀 더 누구나 접근이 편하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 건데 건물도 사실은 그래요. 건물도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건물은 저는 그 건물주의 위치는 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지 않나. 근데 여기서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를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택이든 뭐 건물이든 지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뉴스 기사에도 계속 나오듯이 뭐 주택 시장도 계속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죠. 건물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은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난 영상에서 항상 저희가 어디를 투자해야 되느냐 지역, 상권,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팁을 좀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아파트도 똑같고 건물도 똑같아요. 돈이 몰리는 곳, 거래가 많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황금성이 좋고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실거래가 찍히면서 하한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을 그냥 매입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라서 오늘 아파트랑 건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진짜 가볍게 요약 정리. 뭐 아파트냐 뭐 건물이냐 투자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시다면 거리가 좀 되더라도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주택을 한 채 매입하시고 여유 자금으로 입지가 좋은 건물도 같이 함께 분산해서 투자하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건물 중개하는 저희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파트 한 채, 저희 아파트 중개 안 합니다. 근데도 아파트를 한 채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